네, 시장 변동성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 섹터들 점검도 계속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장의 노이즈가 워낙 크긴 한데 금융주는 뭐 밸류업 기대감도 있었고 강세 보여왔는데 금융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는 뭐 다들 속수무책으로 다 하락을 한 것 같고 이제 저희 섹터도 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많이 아웃퍼폼하는 거를 좀 많이 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최근 주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위기와 관련된 어떤 매크로 환경 변화가 좀 영향을 줬고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은행들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앞서 말씀 주셨던 것대로 이제 밸류업 정책 이후에 주가가 크게 지금 초과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수요들도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또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면은 사실 방어주로서는 금융주들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로서 금융주의 매력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요 금융지주 뭐 상반기 실적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고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부동산 PF 관련돼서 좀 충당금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별로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1분기에 적립했던 ELS 관련된 충당부채들이 좀 환입도 되고 이러면서 비용 쪽에서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탑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거는 지금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약간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다 정도라서 탑라인은 좀 부진하지만 비용 쪽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하셨겠지만 최근에 뭐 좀 다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손익도 손익이지만 사실은 이제 자본 비율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좀 늘어났는데 자본 비율도 지금 KB랑 신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자본 비율 13%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시장 예상을 좀 이 부분에서도 상회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고 앞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서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뭐 이 4대 금융지주들이 내놨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 주실까요? 뭐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은행들이 총주주 환원율 기준, 그러니까 자사주와 배당 성향을 합쳤을 때 50%를 이제 중장기 타겟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거, CET1 비율이라는 거를 토대로 이게 어느 수준 이상 되면은 50%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는 KB랑 신한이 지금 자본 비율이 좀 좋은 편이고요. 특히 KB가 좀 좋은 편이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영향이 좀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자본 비율이 좀 하락한 영향이 있지만 또 환율이 또 추가로 또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13%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이제 자본 비율은 꾸준히 개선세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린 KB 신한 하나와 조금 다른 점은 우리 금융지주는 지금 비은행 M&A 쪽을 지금 어쨌든 검토를 하고 계시고 지주사 출범한 이후에 어쨌든 비은행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KB 신한 하나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대 금융지주 주주 환원책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 어쨌든 밸류업 기대감 남아있고 배당 시즌도 좀 다가오고 있고 금융주가 뭐 아까 방어주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뭐 KB 기준으로 거의 60%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하반기가 그만큼 또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과한 어떤 전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초과 상승폭 자체는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월에 이제 기업 밸류업 지수도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들이 이게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조금 뭐 주가 많이 오르면서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사별로 대부분 한 5% 이상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자사주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라도 자사주 때문에라도 주가는 조금 더 방어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어제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오늘은 뭐 시장에 다시 반등은 나왔지만 뭐 만약에 경기 둔화가 글로벌리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주들은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뭐 경기 매크로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뭐 바텀업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 자체는 뭐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보험주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대표적인 뭐 저평가였던 보험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0% 넘게 좀 올랐다 뭐 이런 분석 나오는데 보험주 상승 요인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보험주도 마찬가지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 그러니까 자본 여력이 큰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했고요. 물론 이제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M&A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올랐던 거고 동양생명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거의 한 40% 가까이 YTD로 주가가 상승한 걸로 보고 있고 이유는 뭐 자본 여력이 제일 커서입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이 가장 우수한 양사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점이었고 다만 이제 은행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은행은 이제 구체화된 어떤 밸류업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 공시를 했지만 아직 보험사들은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직 발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대감만 투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 회계 기준이 또 바뀌었고 연구원님께서는 회계 기준 개선안이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셨던데 그렇게 판단하신 배경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험회계 기준이 좀 바뀌어서 이제 도입이 됐고, 근데 이제 이 세부 이제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해석하기 사실 나름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이 좀 검토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주된 부분이 이제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CSM에 대한 어떤 삼각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조금 손을 댈 거다라고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CS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사 이익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제도가 좀 바뀌게 되면은 표면 손익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손익 인식 방식, 그러니까 패턴의 변화지 사실상 뭐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핵심 가치가 바뀌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털상 영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인 이익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슈는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불편함으로 좀 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대비해서 보험사들 주가가 다소 부진했던 상대적으로는 다소 부진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험 서비스 계약 마진 상각률 변수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연구원님께서 금융주 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메리츠는 이런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주주환원율 50%를 지금 뭐 발표를 했었고 작년 기준으로 53% 정도 하면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은행들이 올해 한 40%대 정도 픽해야 뭐 중장기적으로 50% 가겠지만 그리고 보험사들도 정말 뭐 40%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상향할 수 있는 이제 상한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50%를 하고 있었고 계속 올해도 추가 50%를 할 거고 또 이 배당과 자사주의 블렌딩을 보면은 이제 얘네는 좀 자사주를 많이 합니다. 배당보다는.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5천억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었고 아마 아직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좀 수급상은 파악이 되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또 2, 3천억 정도 추가로 그래서 한 총 연간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주주환원 정책 관점에서 가시성이 가장 높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 화재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메리츠 증권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PF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실적 측면에서도 저는 일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놓고 보면 PBR이나 이런 건 되게 높게 나오는데
사실상 주주환원 대비, 그러니까 시총 대비 주주환원을 놓고 보면은 웬만한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메리츠가 지금은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토픽으로 꼽고 계시는데 배당,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매력을 높게 보고 계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금융주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좋은 애들이 계속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좀 많이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메리츠 같이 확실한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 위주로 가되 추가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나 은행 중에서는 많이 못 오른 현대해상. 그러니까 양사가 사실 지금 배당 수익률 7%가 시가 배당 수익률 7% 넘다 보니 사실 지금 주가가 이를 게 있는 주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애들 대장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갭이 벌어진 애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KB나 이런 애들이 50%를 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더 중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이라 보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만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메리츠나 우리금융, 현대해상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 접근보다는 많이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